70대 이후 누구나 겪습니다. 노인 전문의가 말하는 진짜 현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준비하면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7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2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20년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진짜 현실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1. 달라지는 신체 변화와 대처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체 기능의 변화입니다.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70대가 되면 우리의 근력은 젊었을 때와 비교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하체 근력의 약화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하체 근력 약화로 인한 낙상 사고를 경험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더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 개선에도 매우 좋은 운동이죠. 또한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칼슘과 비타민 D 보충까지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이렇게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만 잘해주시면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달라지는 질병 패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염도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통증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손떨림이 있는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질환들은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의사가 처방해준 약물은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메모해 두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은 꾸준한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격하지 않은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독서나 퍼즐 풀기,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 정신 건강의 중요성. 노년기의 정신 건강, 그 중요성과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인 면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고령자들은 정신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는 것은 극심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죠. 또한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울증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먼저 취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등산이나 산책처럼 간단한 운동을 취미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봉사활동 참여는 정신 건강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노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과 제잘거림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특효약이 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만큼이나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사회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노후 경제적 준비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의 경제적 준비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70대가 되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불행히도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의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아프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료비 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산정해 보세요. 정기 검진 비용부터 만성질환 관리 비용까지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입니다. 의료비 외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취미 생활도 중요하니까요. 셋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죠. 따라서 자녀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험 가입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장기 요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양시설 이용이나 간병인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미리 요양보험에 가입해두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구체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보험 상품을 검토하며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이러한 준비들이 모여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거 환경의 변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 능력이 변화하듯 우리가 사는 집도 그에 맞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턱 제거입니다. 집안의 문턱은 발걸림의 위험이 높고 특히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 현관, 발코니 등의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면 휠체어 이동도 수월해지고 낙상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안전바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물기가 있어 매우 미끄럽고 위험한 공간입니다. 변기 옆이나 샤워 공간에 안전바를 설치하면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안전바는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조명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단이나 현관처럼 단차가 있는 곳은 더욱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센서 등을 설치하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동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창가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입니다. 욕실뿐만 아니라 주방이나 현관 등 물기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매트가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은 한 번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문턱 제거는 집 수리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 개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은 더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와 조언. 제가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4세 김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밤 10시에는 항상 잠자리에 드시죠. 이런 생활 패턴은 신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이씨 할머니는 동네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책도 접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하십니다. 덕분에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신체적인 변화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80세의 박씨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큰 병을 겪으셨지만 이 나이에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으로 재활치료에 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병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유지입니다. 가족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76세 정씨 할머니는 매주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자 에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사회와의 연결,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삶, 많은 분들이 힘들고 외롭다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삶의 진정한 황금기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노년의 진짜 현실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삶의 또 다른 장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변화에 따르는 도전도 있고 적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배운 노년을 행복하게 준비하는 방법들, 그리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놀라운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들을 담았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